안녕하세요. 재민현입니다. 오늘 또 유튜브를 위해서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주택 매매, 즉 내 집 마련하고 그다음에 수익형 부동산 있잖아요. 상가, 지식산업센터, 사무실 이런 거 이제 매매는 서로 이제 달라야 된다고 그런 주제로 제가 이제 어, 이렇게 촬영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에 내 집 마련과 수익형 부동산 이제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 부동산 매수라고 생각하는데, 재미있이 볼 때는 이제 상가하고 주택은 좀 틀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라인에서 부동산 투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틀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또 대본 보면서 얘기하는 걸 아시죠?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선 첫 번째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뭐 상가, 지식산업센터, 오피스, 뭐 이제 매달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 상품들이 있습니다. 노후 또는 이제 지금 현재 수익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매달 이제 수익을 바라면서 부동산 투자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수익률이 좋고 그다음에 공실률이 낮은 것을 찾고 조금이라도 수익이 많이 생기는 걸 찾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꼭 하나 이제 맥심해야 될 게 있죠. 공실에 대한 우려와 그다음에 이제 유지 비용이 필요합니다. 뭐 상가 지식산업센터 사무실 이런 거는 뭐 공실이 나지 않고 계속 운영하면은 최고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가끔은 공실이 생기고 공실이 생기면은 은행 대출과 그다음에 이제 관리 비용 뭐 이런 게 조금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례로 이제 상가를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1층 상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좀 싼 것이 5억, 또 괜찮다고 하면은 10억, 좋다고 생각하면 뭐 20억짜리도 있잖아요. 근데 1층 상가 전용이 보통 한 12평에서 18평 정도 되는데, 이것은 보통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집 한 채 가격을 얘기하는 건데, 10억이라고 했을 때 은행에서 보통 50%약 5억 정도 이제 대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월 이자가 한 달에 약 한 150만 원 정도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공실이 생겼을 때 관리 비용이 한 40만 원. 그래서 매달 한 200만 원 정도 유지 비용이 필요합니다. 공실이 있을 때는. 뭐 지식산업센터 경우도 마찬가지죠. 한 호실당 5억 정도 생각을 하면은 대출은 한 70% 나와요. 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한 3억 5천 정도 대출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자 발생은 한 달에 한 100만 원. 그다음에 관리 비용 한 30만 원. 이래서 뭐 공실이 생겼을 때는 한 130만 원 정도 좀 유지 비용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분양을 받을 때는 좀 더 이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분양 가격이 10억이라고 하면은 계약금 1억, 중도금 40%, 4억인데 보통 이제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잔금 50%. 근데 이제 중복 이후에 등기를 칠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추가로 뭐 취득세 이런 걸 합쳐서 한 5억 정도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마련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뭐 큰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 뭐 상가, 지식산업센터, 사무실 이런 거는 이제 본인 능력에 맞춰야 되고요. 상품도 꼼꼼히 잘 살펴야 합니다. 비싼 가격도 좋지만은 좀 저렴한 거 이런 것도 추천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게 많습니다. 공실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근데 뭐 수익형 부동산도 실 입주할 것 같은 경우에는 뭐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직접 쓰는 것이기 때문에 뭐 월 임대주거 임대료를 그냥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오히려 대출 이자가 더 싸잖아요. 월 임대료보다.
그렇기 때문에 실입주자는 걱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입주자는 좀 틀리지만은 수익형 부동산은 대부분 이제 투자용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좀 신중히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주택입니다. 주택이 이제 내 집 마련이죠. 내 집 마련은 실입주 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요. 뭐 수익형 부동산도 걱정 안 하는데 주택은 더 걱정 안 해도 되죠. 뭐 주택 같은 경우는 사람이 사는 필수 조건이잖아요. 의식주 중에서 이제 주택이 들어가는 건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하고 좀 많이 틀리죠. 그래서 주택을 매수할 때는 이자만 갚으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무리해서라도 좀 살 수 있는 한계에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매수할 수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직접 가 살면 되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주택을 샀는데 가격이 폭락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많이 무서워하고 계시는데 주택 폭락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뭐 재미련이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유는 대한민국은 서울에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모두 집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서울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주택 보급률도 오피스텔 포함해서 96%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주택이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분양할 때 청약 경쟁률을 보시면 알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볼까요? 며칠 전에 뭐 몇 년도 아니에요. 불과 며칠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뭐 사당 이수 풀이지요. 평균 경쟁률이 203대 1. 최고 경쟁률은 1123대 1이었다고 해요. 또 뭐 녹번역 볼까요? 녹번역 이 편한 세상 평균 75대 1, 최고 100대 1. 서대문 푸르지오 평균 43대 1, 최고 278대 1. 그 다음에 거여 송파 시그니처 캐슬 평균 54대 1, 최고 420대 1. 어마어마하죠. 말이 100대 1이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가구를 모집하는데 100대 1이면 사람이 1000명이 옵니다. 1000대 1이면 10가구 모집하는데 10,000명이 모인다는 얘기예요. 엄청납니다. 이렇게 경쟁률이 높고 그 다음에 수요자들이 줄 서서 기다린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번에 청약 제도가 바뀌면서 세대주만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 가장 한 사람만 청약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청약률이 높다는 것은 주택 수요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주택 수요자가 많다는 것은 주택 폭락을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수요자들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대기 수요자들이 매물을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무리하게 주택을 매수해도 된다고 이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에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평생 뭐 전세로 살면은 본전이라 하는데 내 집 마련해가지고 무슨 그렇게 머리 아프게 은행 이자라든지 뭐 가격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걱정을 하냐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전세 살면은 본전이 아니라 손해보는 것입니다. 5년 전에 전세 3억에 살았어요. 근데 임대인이 좋아서 현재까지 3억에 살았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물가는 올라갔습니다. 전세는 3억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 자산의 가치는 더 떨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1,000원으로 김밥 한 줄을 살 수 있었다면 현재는 물가 올라가지고 1,000원에 김밥 한 줄을 못 삽니다. 그러죠? 5년 전에 전세 3억하고 대출 3억 받아서 6억이면은 서울에 웬만한 아파트를 샀습니다. 근데 5년 후 현재 전세 3억하고 대출 3억이면은요 서울에 웬만한 아파트 못 삽니다. 이 정도로 가격 차이가 많고 집값이 계속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전세에 산다는 것은 내 자본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자본을 까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했는데 가격이 떨어졌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뭐 어떤 물건을 사가지고 내가 좀 쓰다가 뭐 다시 팔아도 뭐 조금 할인된 가격에 팔잖아요. 뭐 그러면 마음 편하게 생각하자고요. 뭐 가격이 좀 떨어졌어. 그러면 내가 그동안 사용했으니까 좀 싸게 판다. 이런 생각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마음이 편할 겁니다. 금리는 점점 더 떨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내 집 마련하세요. 그게 재미련이 항상 추천해주고 싶은 말씀이고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못하신 분들은 조금 안타까워요. 오늘 내일 하면서 기회는 다 놓치고.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하고 내 집 마련하고는 똑같은 부동산 투자라고 하지만은 이게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은 실입주 아닌 경우에는 조금 신중에 신중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내 집 마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내가 입주할 것 같으면은 전혀 걱정 없이 그냥 매수하셔도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특히 무주택자로 계시는 분들 반드시 청약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좋은 매물 있으면 꼭 사세요. 떨어진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금리는 계속 또 떨어집니다. 올 하반기 때 또 한번 떨어진다잖아요. 지금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신용도가 좋으면은 2.5% 이하로 좀 가능합니다. 이렇게 금리가 많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 집 마련 꼭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유튜브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구독하기 꼭 한번 눌러주세요. 그래서 조회수는 아주 많이 나오는데 구독이 항상 조금 딸립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구독자 수로 모든 걸 다 판단하는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구독하기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제가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